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나눈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지난 기본 58회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번. 가에 들어가 인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살짝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편 수준에서 조금 모를 만한 인물이 나오기도 했고, 힌트가 조금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 투사트를 창하여서 조선서의 그런 새 지평을 연 투사 선생,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의 일종의 그런 이칭인 호를 힌트 줬는데, 사실 이걸 알았어야 이 문제가 좀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눈칫밥이 좀 빠르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이 포스터를 잘 보면은 일부러 출제자가 힌트를 하나 더 줬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세안도예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좀 소나무랑 집 있는 거 보고서 이거 세안도 아닌가? 그걸 눈치챘다면 여기 있는 김정희를 골랐어요. 네, 그래서 추사 김정희를 낸 건데 힌트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그림까지 보셔야 조금 더 쉽게 푸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허목. 이 허목이란 인물은 남인 출신의 인물인데, 예송 논쟁 당시에 그런 송시열과 조금 맞짱을 뜨신 남인 출신의 인물로서 당시에 3년상을 주장하신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틀렸고요. 송시열 여기 나왔는데, 송시열의 경우에는 그럼 반대로 서인 출신의 인물로서 1년상을 처음에 주장했었고, 그 다음에 효종 시기에 기축봉사를 올렸고, 그냥 기축봉사가 먼저고 그 다음이 예송 논쟁이고, 그리고 기사환국을 계기로 유배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나오고요. 자, 4번 최재공. 이거는 거의 모르실 만한 인물인데, 이 인물은 누구냐면은 정조 시기에 신해통곡, 그러니까 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것을 건의한 인물로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7번 밑줄 근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백낙신이 경상우병사 있을 때 탄관오리 짓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유계춘 씨가 지금 빡쳐가지고 일을 일으켰다는데, 이거 옛날에 한 52회 때쯤 그 기출 풀어봤으면은 거기 있는 키워드가 그대로 나왔어요. 이 백낙신이란 인물의 학정을 계기로 유계춘을 중심으로 반발한 봉기인 임술농민 봉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맨날 나왔던 키워드 맨날 주는 유형인데 3점짜리여 가지고 진짜 거의 문제를 퍼준급입니다. 그냥 이건 맨날 그냥 백낙신, 유계춘, 그리고 진주지역, 삼정 이정청 네 가지만 외우면 문제 10초 안에 풀어요.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1번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하였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당시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런 동학농민 세력이 연합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2번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맞죠? 이거는 그 임슬로민 봉기를 계기로 당시에 그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기구로서 삼정이정청. 정답 2번이고요 3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난 건 갑신정변입니다. 안 맞고요. 청군에 의해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납치됐다는 거는 이건 이모곤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8번 가음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조금 뭔가 문제가 좀 썩 특이해 보이는데 힌트가 어렵진 않았어요. 자, 감자, 고구마. 아니, 지금 뭐 쓸데없는 그 대화가 힌트가 될 수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힌트 맞습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구황작물이라 해가지고 문제 제시된 시기 한 18세기 19세기쯤에 전래된 작물이란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로 상평통보라는 문제 제시된 시기인 조선 후기에 주로 쓴 화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게 되게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대놓고 감자가 키워드입니다, 고구마 키워드입니다, 상평통보가 키워드입니다, 그냥 대놓고 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조선 후기에 조금 전래 작물이구나, 화폐구나, 이게 파악됐으면 아는 거고, 안 됐으면 문제 못 푸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몰랐다도 한번 볼게요. 자, 1번 국자감에 입학한 학생 고려시대죠?
이때는 성균관이 나와야 됩니다. 자, 2번 팔관에 참석하는 관리. 역시 고려시대 그 일종 국제 행사, 종교 행사예요. 국제 종교 행사 관련 없고요. 3번 판소리 공연을 구경하는 농민. 맞죠? 이 시기에 유행한 서민 문화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4번 삼별초의 일원으로 훈련하는 군인. 삼별초도 고려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나머지 선지가 싹 다 고려인데 지금 옳은 거 냈는데 지금 똑같은 게 지금 세 개면 당연히 답이 겹칠 리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지 속을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 밑줄근 조약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연무당 예터랑 교대, 그러니까 이 조약을 체결한 장소가 나왔고, 여기 잘 보면은 운요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개항을 강요해서 이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낸 문제예요. 그래서 당시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그런 개항을 요구하면서 당시 맺었던 조약으로서 운요 사건 나오면 그냥 강화도 조약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한성조약. 이 한성조약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건데 배상금 지불이랑 공사관 신축비를 규정했습니다. 자, 2번 정미칠조약. 정미칠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907년에 일본과 그 대한제국이 체결한 조약인데, 통감부의 지도를 강화하고 통감이 추천하는 관리를 임명하는 일종의 차관 정치를 강조한 게 핵심입니다. 틀렸고요. 제물포조약 경우에는 이모군란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건데 배상금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게 만들어준 조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살짝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문제 키워드가 기본편 치곤 조금 어려웠습니다. 일단 볼게요. 자, 뭐 요거는 봐도 모를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게 왜 올렸냐면 당시에 경복궁 중건하면서 세금 오지게 뜯어가고, 그리고 서원을 철폐해가지고 유생들의 공부 장소를 막았다는 이유로 넌 나쁜 지도자니까 빨리 물러나는 계유상소를 올린 인물이 이 인물이고요. 자, 그리고 을사늑약에 한 거에서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 인물이 을사의병장 활동했어요. 그래서 크게는 뭐 최익현, 민종식, 그리고 신도석인데, 뭐 민종식은 솔직히 기본 편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최익현이랑 이 그 신도석만 하면 되는데, 아무튼간 이 문제는 최익현 낸 거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번 북하기를 저수로 하였다. 북하기는 박제가죠. 자, 2번 외양일체로 주장하였다. 이게 중요한 게 이 인물은 대표적인 위정 척사파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급한 여기는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일본과 서양은 똑같은 오랑캐야 하는 이런 외양일체로 주장하면서 당시 궁궐 앞에서 도끼 두고서 쟤네랑 그냥 맺지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항의했었던 게 이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신흥무관학교 설립하였다. 이거는 신민회랑 관련된 인물이 뭐 가령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 선생님 등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관련 없고요. 자, 마지막 4번 시일야 방송대국 작성하였다. 이거 좀 모를 수 있지만 장지연이라는 인물입니다. 황성신문에 올린 그런 을사늑약의 그런 부당성을 뭔가 목놓아 아파했던 글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31번 밑줄근 이 사건의 결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사료 이 문제 키워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여기 민흥시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이 구식군인들이 별기군과의 차별 등에 반발했다. 이 키워드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반발해서 이런 사건이다. 그것만 봤을 땐 나올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모군란이에요. 그럼 이모군란의 결과 보면 되겠습니다. 1번 직강소 소지되었다. 자, 이거는 직강소는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전주 화약을 맺은 이후에 농민들 자치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관련이 없고요. 자, 2번 조사 시체단이 파견되었다. 이거는 변화하는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이 몰래, 일본이 아니라 조선에서 몰래 고종의 밀면 받고서 사절단 파견한 건데, 어쨌든간 이건 이모군란이랑 연결이 안 됩니다.
3번 외교장과 도서가 약탈되었다. 이건 병인양요랑 관련된 키워드여가지고 정답은 4번인데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왜냐면 이 이모군란 청나라가 진압시켜줬으니까 당시에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니는 내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좀 간섭을 많이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조총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32번 밑줄근 단체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것도 키워드 뭐 많이 있네요. 여기 있는 뭐 서재필, 일단 이 단체 내면은 서재필이라던가 윤치호 등의 인물을 언급하는데 서재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또 당시 이 단체가 주도한 그런 일종의 집회인 만민공동회랑 관민공동회가 있는데, 만민공동회는 조금 더 민주화 중심으로, 관민공동회는 말 그대로 관리들을 조금 더 중심해가지고 당시 장신들의 정치개혁 아닌 헌의육조도 결의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헌의육조에서는 일종의 의회식 정치, 그러니까 중추원 관제를 주장했다는 게 중요한데, 이 서대필이 만든 이 단체의 이름은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3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거는 솔직히 키워드 알았다면 바로 답이 보였겠죠? 자, 나머지 볼게요. 보안회.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고요. 신민의 경우에는 애국계몽 운동 단체로서 뭐 대성학교, 오산학교 설립하고 그 다음에 신흥강서도 설립하고 뭐 태극서관, 자기회사 설립이라던가 뭐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등의 인물이 설립했다. 이런 게 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저항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3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 경제 정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여기는 회사령만 보시면 돼요. 회사령. 그래서 이 문제 제시된 시기의 정책을 묻는 문제여가지고 자, 이 1910년대, 그러니까 1910년대에는 경제 수탈 정책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토지 조사 사업이랑 회사령이에요. 이건 그냥 솔직히 암기 한 만큼 풉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회사령 보자마자 10년대 바로 나와야 돼요. 자, 1번 미국 공출제 시행. 자, 이거는 1930년대 후반 이후에 그런 전쟁의 당시 좀 물자 확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쌀을 마구 수탈한 거고요. 2번 남면 북양 정책. 이거는 1930년대 초반에 남쪽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공업 군수, 그러니까 뭔가 물자 같은 거를 조금 당시에 전쟁에 유리한 방향으로서 우리나라를 조금 활용한 정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관련 없고요. 3번 농촌진흥운동 전개. 이건 한 1930년대 초에서 이게 기록사가 좀 다른데 1930년대 후반이란 것도 있고 1940년이란 것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하도 농촌 지역에서 뭔가 소작쟁이처럼 뭔가 농촌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이걸 잠재우기 위한 명분에서 일으킨 운동 같은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당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그런 임시 방편 같은 거랄 수 있겠고, 자, 정답은 그래서 아까 제가 적은 당시에 일제가 토지조사를 명분으로써 우리나라 토지를 수탈한 토지조사 사업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4번 밑줄근 정부의 활동.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되었다. 그래서 이 3.1운동은 1919년에 발생했었고 상하이란 키워드, 이 상하이 있었다는 그 정부란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데, 자, 우리나라 정부가 상하이에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조직적인 그런 독립운동의 모색을 하면서 세웠던 정부의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거는 거의 매기추에서 나오는 진짜 빈출 유형이에요. 1번 연통제 시시였다. 자, 이거는 국내와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한 일종의 비밀 연락망 조직이고, 2번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가 그 당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일종의 그런 빚 같은 걸 져가지고 나중에 독립하면 갖겠다, 그런 걸 얘기한 걸 수 있겠고, 3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자, 이거는 워싱턴에서 대미외교 위에 설치한 기구고요. 정답은 그래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자, 말 그대로 이건 대한제국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미 대한제국 멸망하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5번. 가에 들어갈 종교를 옳은 거 얘기했는데, 힌트가 많이 있네요. 일단, 이 종교는 동학을 계승해가지고, 여기 써있네요. 손병희가 좀 정비했고요. 개벽, 신여성 등의 그런 민중 계몽을 위한 잡지를 발간했고, 특히 여기 출신의 인물인 그런 그 방종환이라는 인물이 천도교 소년회 출신의 인물로서 그 어린이 운동을 주도하고 어린이날 제정을 했다는 걸 고려했을 때 정답은 여기 있는 천도교예요. 그래서 이 기본편이던 간에 심화편이던 간에 일단 제일 잘 나오는 종교가 천도교인데, 그리고 그 다음이 대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천도교의 경우에는 손병이 동학계승했다, 개벽 신여성 발간했다, 이런 키워드가 잘 나오니까 그거 바탕으로 조금 추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대종교의 경우에는 나철이 만든 종교로서 단군을 숭배했고요. 원불교는 박중빈이 만든 종교로서 조금 새생활 운동 같은 그런 운동 같은 거 주도했었고, 천주교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는 경향신문을 발간하고 그 독립운동 조직인 의민단을 조직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36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이거. 자, 여기 있는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특별 후송기로 이 장군의 유해를 지금 가져온다 했었는데, 이게 최근 역사적 이슈였어요. 그래서 조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거 갖다 풀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있는데 좀 더 중요한 거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자, 이 시기에 봉오동 전투 나오면 여기 있는 홍범도 장군님이 나와야 되고요. 반대로 청산리 전투가 나오면은 김좌진 장군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물론 홍범도 장군님도 여기에 참여했었는데 봉오동 전투에 해당되는 인물은 홍범도 장군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 2번, 3번의 경우에는 양세봉님의 경우에는 조선혁명군을 이끈 인물로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나오죠. 영흥 외우시고, 지청천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을 이끈 분으로서 특히 한국 독립군을 할 때 쌍성모랑 대전자령에서 승리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쌍대전차,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37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민족운동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한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중심이 되어 시작했고,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을 키우고 장려하고요, 사회주의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런 맥락이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종합하면은 조만식을 중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을 지키기 위한 운동인 물산 장려 운동을 골랐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조만식이랑 평양이랑 키워드가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런 맥락이 나와줘야 조금 더 쉽게 찍어요. 근데 솔직히 조만식 보자마자 그냥 물산 장려 운동 찍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엔간에서 문제다, 이렇게 내요, 기본편은. 자, 1번 브나로드 운동. 브나로드 운동의 경우에는 그거예요. 당시 1930년대를 중심으로 동아일보의 주최하에 농촌을 계몽하기 위한 운동이고요. 문자보급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진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운동이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상재 선생님을 중심으로 당시에 우리나라만의 그런 고등교육기관 설립하자, 근데 이게 탄압받아가지고 현재 서울대학교 전신인 경성제국대학교가 설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8번. 가에 들어가 단체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야, 이제 이번 회차는 57에 비하면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키워드 보자마자 딱딱 나와야 될 문제들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단장 김원봉, 그리고 폭탄 던진 김익상님.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이 김익상님이, 여기 있는 분. 그래서 김원봉님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에서 이사진 같은데, 지금 아무튼간에 김원봉, 김익상 등처럼 이런 식으로 폭탄 던져가지고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여기서는 의여단입니다. 사실 단장 김원봉 보자마자 이건 나왔어야 돼요. 이것도
이미 기초에서 너무 많이 우려먹었어가지고 틀렸으면 안 됩니다. 자, 나머지 같은 경우에 중광단의 경우에는 대종교의 그 군사 조직이고요. 흥사단의 경우에는 그 안창호 스님이 그 미국에서 만든 그런 독립운동 조직이고, 한인애국단의 경우에는 이봉창, 윤봉길 등을 중심으로 상하이랑 일본에서 좀 폭탄 의거를 전개한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9번 가에 들어가 단체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좀 키워드가 살짝 어려우신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민족 유해당, 여기 민족 유해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 결과 드디어 우리가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기회주의자를 배제하고 일제와 맞서 함께 싸운다 해가지고 이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을 연합해가지고 이 민족 유해당 운동을 계기로 당시에 좀 좌우 세력의 그런 계열들 연합해가지고 조금 더 연합 성격의 단체를 만들게 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정우회 선언, 그러니까 이 정우회 선언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좌우의 연합 성격을 통해 가지고 보다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연합 방향성을 모색하게 된 이 단체는 신간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민회랑 신간회를 헷갈리기 쉬운데, 이런 식으로 좌우 계열 연합한 단체라는 키워드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게 좀 중요해요. 이게 가끔씩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뭐 이상재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만들었다, 조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2번 토월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920년대 도쿄 유학생들 중심으로 신극 운동을 주도한 단체고요. 3번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 이건 박상진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만든 독립운동 그 조직으로서 공화정을 지향했다. 이게 좀 중요하고요. 조선학회는 우리나라 언어를 한글을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뭐 우리말 큰사전 아니면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같은 걸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0번 밑줄근 이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서 키워드가 여기 있네요. 이거 황국시민서사랑, 그러니까 천황에 일본의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맹세랑 여기에 조선어 과목을 아예 없애버렸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킨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1930년대 후반 이후에 민족말사 정책을 말한 건데, 약간 기본편은 이런 꼼수 외워두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 그냥 꼼수니까 외우세요. 전쟁, 세뇌, 노역 이런 거랑 관련된 게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거의 99% 4번입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기본편 순에서는 지금까지 중급편이랑 기존 초급편에서 좀 이런 경향이 많이 보였었는데, 일제감정기 시기를 내면은 보통 마지막 내용을 무조건 광복을 넣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 나온 키워드는 1930년대 후반이면은 여기 내에서 심화편처럼 답을 그렇게 더럽게 자를 거 아닌 이상은 기본편 수준에서는 무조건 여기쯤에는 이제 중일전쟁 넣고 아니면 태평양 전쟁 이런 거 넣고서 마지막으로 1930년대 후반 될 만한 거 왜 안 넣어요? 그 이상 넣으면 그거 심화편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편은 이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4번 자리에 그냥 해당되는 거 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키워드 보인다, 그냥 문제 이거 보지도 말고 그냥 4번 찍으면 됩니다. 엔간해서 여기가 정답 되니까 이거는 조금 꼼수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저기 몽양 여운형 선생님 내었으니까 그냥 바로 풀게요. 1번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배경. 자, 헤이그 특사는 이준, 이위종, 이상설님입니다. 일단 성씨 안 겹쳐요. 하나도 틀렸고요. 2번 암태도 수작쟁이에 참여한 계기. 자, 이거는 이쯤에 그 전남 신안의 그 지주 문제초려 횡포에 반발해서 발생한 사건인데, 여운형 선생님은 이런 거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근데 그렇다고 굳이 인물을 말할 만한 분도 없는데 아무튼간 관련 없어요. 자, 3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의 저술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박은시 선생님이 저술한 근현대사 역사서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결성 목적. 그래서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 재건하기 위해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2번. 가 전쟁 중 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자, 보면은 여기 1953년 7월 27일 해가지고 이 문제 제시된 전쟁이 종결된 정전협정의 체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정전협정을 계기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있었던 6.25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낼 때 항상 1950년부터 1953년 무조건 연도 외우라고 합니다. 자, 1번 반공포로가 석방되었다. 잠깐만요.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 이건 맞습니다. 전쟁 종결 직전에 이승만이 자기 멋대로 이런 식으로 그 반공포로들 모두 석방해 버려 가지고 전쟁 그 이 정전협정 체결 좀 지연되는 결과 가져왔습니다. 2번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자, 이거는 광복 직후에 모스크바 삼상 외상회의 이후에 그런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가지고 개최한 위원회로서 시기가 거의 1945, 46 이쯤에 걸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중국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 그러니까 1사 호텔을 말한 건데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역전 당했습니다. 맞고요. 4번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였다. 맞아요. 당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이 처음에 한번 밀렸다가 다시 역전했다가 다시 한번 역전됐다가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결론적으로 6.25 전쟁 시기의 사실로 맞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3번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번에 저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을 제대로 풀어봤다면 맨날 나왔던 키워드만 진짜 그대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도 이 3.15 부정선거 당시에 그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하는데 투표자 100명이면은 막 종이나 막 120개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선거가 발생해가지고 그거 한 거해가지고 당시 대표적으로 대학 교수단도 이렇게 시위 행진했었고 이로 인한 결과로 인해가지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이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 시기라는 거랑 3.15 부정선거 이 두 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네요. 정답 1번이고 자, 나머지 같은 경우에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부 시기에 4.13 호원 조치에 반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민주화 운동으로서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을 이룬 성과를 가져왔고 3번 부마민주항쟁은 그 당시 YH 여공 무역 그 농성했던 여자들이 당시에 신민당 당사 도망가가지고 이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된 거를 계기로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거고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저항해가지고 당시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 광주에서.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이게 지난 기초 때 나왔었죠. 그래서 전남도청, 금남로 이런 거 나오면은 5.18 민주화 운동 주목하면 됩니다. 자, 44번 가 정부 시기 있어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런 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1970년.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 제시된 정부는 대통령으로서 본격적으로 언급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시기만 기준으로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한 시기가 따지면 61년까지 갈 수 있는데 실질적인 대통령 재임 시기만 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정부 시기에 경부 고속도로를 준공했다. 그래서 당시에 만든 고속철도, 그래서 고속철도가 도로요. 고속도로를 만든 거로서 그거 외에도 한일 국교 정상화랑 베트남 파병 지원 등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한 이 정부 시기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힌트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1번 삼저호항으로 수출이 증가한 건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실이고요. 2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그래서 이 정부 시기에는 1차부터 3차, 1, 2차는 경공업, 3차는 중공업이어가지고 특히 3차랑 관련해서 제일 잘 나오는 키워드가 포항제철입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정답 2번이고 3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건 김영삼 정부 시기고 4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5번 밑줄근 이 인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힌트가 진짜 많은데 아까 제가 얘기한 이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에서 제명됐다 이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는 금융실명제도 금융의 투명한 운영을 했었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당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고 조선총독부 건물도 철거했습니다. 일제 잔재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이 정부는 스스로 문민정부를 표방했었고, 정권 말기에 IMF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아니 힌트가 이거는 최소한 5개 이상 나와가지고 틀렸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뭐 힌트가 최소 지금 하나 둘셋넷한 여러분들 그 파악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 이 금융실명제만 보다 맞아서 솔직히 김영삼 전부인 거 알았어야 돼요. 이거는 기출 너무 많이 나왔던 키워드라 제가 뭐 따로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뭐 나머지 대통령은 제가 뭐 여기서 설명 안 드릴게요. 어차피 나머지 밑에 문제에서도 오다선지로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나머지 대통령은 그냥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46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 시기는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했거든요.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개성공단 설치를 합의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인데 이 개성공단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용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지 못하면 문제 못 푸는데, 그나마 좀 재미있는 건 여기에 사진 힌트를 대놓고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문제 제시된 사진 얼굴만 보고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힌트를 잘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기 찾으면 돼요. 자, 1번 이산가족 최초 상봉. 자, 전두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자체는 여러 정부에 썼는데 최초 상봉,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2번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노태우 정부입니다. 안 맞고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일도 똑같이 노태우 정부고, 정답은 그래가지고 14 남북 정상선언 발표,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 그런 일종의 통일 노력을 조금 더 계승 및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7번 가 달에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물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여기 역사 속의 사회적 차별 극복 노력이라는 조금 독특한 주제 다루는데, 자, 일단은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차례대로 볼게요. 자, 일단 서울 통청운동, 이거는 조선시대 후기의 역사적 사실인데, 당시에 그러니까 서울이란 거는 약간 양반이라고 애매한 게, 그 어머니가 그 만약에 노비,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비가 아니라 처비일 경우에는 양반보다 조금 낮은 신분을 부여해가지고 과거지를 못 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지를 못 보게 하니까 나도 높은 관지 가고 싶은데 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헬프 요청했던 게 통청운동이에요. 나도 고위관직 가고 싶다고 조금 이렇게 항의했었던 그런 일종의 신분 상승 운동이고요. 자, 형평운동의 경우에는 일제감정기 시기에 백정에 대한 모욕과 차별을 철폐해달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1차 가부개혁 시기 이후로 공식적인 신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백정에 대한 그런 사회적 차별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려는 거고, 만적의 나는 고려시대 노비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그런 신분을 상승시켜줄 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순서는 이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거이기 때문에 순서는 다 가나 해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밑줄 건 섬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란 키워드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 그러니까 한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위치했고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 공포에서 우리 땅이 분명히 한 이 섬은 여기는 독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지금까지 기출에서 또 많이 나왔던 키워드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도 몇 번 나왔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독도 유형은 왜 우리나라 영토인지 그 영유권의 이유를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 진도 지역은 삼별초가 이 지역에다가
용장성을 쌓고 항전했다는 게 중요하고, 거제도의 경우에는 거제도는 그 6.25 전쟁 시기에 그 포로 수용소가 위치한 곳이고요. 흑산도의 경우에 신유박해, 조선시대 신유박해 때 정약전이 유배된 장소로서 당시에 자산어부를 저수했다. 이런 걸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9번 밑줄근 놀이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우리나라 민속놀이 다뤘는데, 자, 구멍 뚫린 동전을 천이나 한지로 접어 싸고 그 끝을 여러 갈래로 찢어 수술을 너풀거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구멍 뚫린 동전 같은 걸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종이에 찢어가지고 이런 식의 뭔가 그런 너풀너풀거리는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놀이는 이거를 조금 옛날에 민속놀이 즐겨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제기라기 때문에 제기차기가 됩니다. 이거는 민속놀이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한 만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옛날 민속놀이를 좋아했다면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널뛰기는 그냥 말 그대로 가운데 이렇게 돌을 두고서 이런 식으로 뭐 사람 날리고 하는 놀이를 말하는 거고, 비석차기는 한 손바닥만하게 바위를 두고서 이거를 돌을 던지던지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넘어뜨리는 일종의 놀이를 말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지불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밭에다가 불을 지르는 정월대보름식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 58회 마지막 문제인 50번 문제. 학생들이 공통 이야기한 지역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힌트가 이 두 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어려운 키워드 낸 건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아셔야 되는 거는 삼국통일 이후에 설치된 서원경 은 모르더라도 신라 총락 문서 발견된 게 여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땡땡 서원경 지역의 신라 총락 문서인데, 이게 어려다 치더라도 여기 있는 고려시대의 직지와 흥덕사, 그러니까 흥덕사에서 직지신초도 만들었는데 이 흥덕사가 위치한 지역을 알았다면 풀 수 있어요. 이게 청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려시대 기록문서 다룰 때는 청주, 흥덕사, 그리고 합천, 해인사 이 두 가지는 제가 반드시 외우라고 해요. 이게 기출 키워드 잘 나오기 때문에 청주, 흥덕사랑 합천, 해인사는 그냥 솔직히 외워두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걸 풀었다면 거의 다 이거 갖다 풀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다른 힌트는 몰랐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시대 기록유산 파트 다룰 때 이거를 좀 파악해두는 게 중요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기는 지역들이 솔직히 그게 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솔직히 제가 다룰까 말까 좀 고민되긴 한데, 그래도 그냥 뭐 한 번씩 다루겠습니다. 뭐 솔직히 다룰 게 아예 없긴 한데, 먼저 상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통일신라 하대에 원종과 애노인이 발생한 사벌주랑 관련된 지역이고, 원주는 통일신라 5서경인 서원경이 아니라 북원경이 위치한 곳이어가지고 낼 게 없고, 전주 지역이 그나마 낼 게 있는데 전주 지역은 크게 세 가지만 외웁시다. 전주 지역은 후백제가 건국된 거랑 관련된 동고산성, 그러니까 후백제 유적지고요. 그리고 경기전이라는 그런 이성계 어진이 보관됐다는 힌트가 있고, 그리고 전주 화약을 체결했다. 이 세 가지를 전주는 그나마 낼만하니까 이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기본 58회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